예, 이 헬기 철없는 어른들의 이 장난으로 봐야 되는지. 근데 뭐 술 먹고 장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정말 대가가 요새 어마어마가 아니라 어마무시라고 얘기를 하죠. 어마무시합니다. 예. 그 지난달에 30대 남성 3명이 술 맞습니다. 먹고 이런 거죠. 예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CCTV를 봤을 때는 아주 영상 한번 어린애 짓을, 보여주시겠어요? 어린애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, 경찰에서 지금 이게 술 먹은 남성 예. 3명이죠. 1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었어요. 헬리콥터도 어린애 저렇게 짓을 돌리고 하니까. 있습니다. 예, 지금. 근데 이제 결국 꼬리 쪽에. 검거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에요. 예. 당일날 아마 모임을 가지고 술을 좀 마시고 그 이 철조망으로 다 가려놨죠. 예.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저런 짓을 지금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 중에 한 분이 의사입니다. 의사. 아.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직장인이 일반 직장인인데 예. 한 분은 의사예요. 더더군다나 저 헬기가 있는 장소가 그 천안 단국대 병원이거든요. 예. 거기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적이 있던 분이고 아, 그 의사분이.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아. 의사 생활하시는데 이 당일날 이제 술 먹고 올라가 가지고 저렇게 프로펠러 돌리고 뭐 했는데 견적이 경찰에서 이제 견적을 받습니다. 받았더니 21억 한 8천 정도가 나왔어요. 이게 문제는 이거는 수리를 하려면 이태리로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. 그래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나온 거죠. 예. 21억 8천만 원.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술 먹고 장난치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 같은데. 예? 아니 근데 이게 철없는 예.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요?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선 비행기 동호회, 그러니까 RC 이른바 동호회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비행기에는 거거든요.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. 그렇죠. 그럼 이 비행기가 비행기나. 어떻다는 거 잘 알고 있는 알죠. 거고요. 그리고 이 저 무선 그 헬기 있잖아요. 그 모형 헬기 RC로 띄우는 그게요. 수리비가 엄청납니다. 그 부품 하나 고치려고 그래도. 그래요? 그럼요. 지금 우리 저 농협에서 그 사실은 그 농약 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한번 망가지면 수천만 원씩 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요. 그러니까 아마 자기 비행기, 자기 아마 RC 비행기는 다른 사람 아마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. 그래서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여기 좀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위에 그 헬리콥터 헬기 프로펠러 그 위에 올라가서 들어눕고 이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. 그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부품 손상을 가져오게 된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게다가 그 병원의 또 의사 출신이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건 맞죠. 도저히 납득이 좀 안 돼요. 의사가 닥터 헬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전날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? 헬기를 못 띄웠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의사가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. 직업 윤리도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선처로 호소했다 그러는데 이 선처 호소이면 좀 어떻게 봐줍니까? 선처는 형사적인 선처죠. 아. 그러니까 지금 이 이게 사람들이 민형사가 다 들어가 네, 있는 그럼요.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한 3가지 죄명이 적용이 됩니다. 3명이서 함께 들어가서 저 헬기 망가뜨렸잖아요. 공동손괴면 폭력행위 처벌에는 특례법 적용이 되고요. 응급의료법 위반도 되고 예.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죄명까지 돼 있는데 거기서 선처가 가능한데 예. 뭐 술을 마시면 그 형도 깎이잖아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. 이렇게 예. 얘기하시잖아요. 민사에선 전혀 아니에요. 술을 마시고 장난친 것도 과실이기 때문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헬기가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지금 수리비 견적 낸 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.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이거는 보험사가 잘못해서 지금 주는 돈이 아니라 이 3명이 잘못해서 보험사가 대신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신 준 걸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은 이 앞으로 저 21억 원 거의 대부분을 지금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. 이 어마어마하게 80억짜리 헬기를 저렇게 소홀히 관리를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? 그거는 우리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죠. 물론 그 그렇죠. 관리 소홀 충남도 쪽에 아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람보르기니 비싼 그 차를 공영 주차장에 갖다 세워놨어요. 그랬다고 그래서 누가 올라가갖고 이 사람들처럼 거기서 점핑하고 뛰고 하면 그거 그 주차장에서 책임져야 되나?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? 아니 간단히요. 저 병원에 가면 그 응급 그 차량이 있잖아요. 앰뷸런스 그 차량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요? 없지 않습니까? 왜? 그 차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죠. 그 정도 상식이죠. 더군다나 저기는 의사 출신이 저 비행기가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뜰 수도 있는 비행기라는 거를
모르지 않을 텐데 도저히 그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제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각인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전용 경납고가 없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경납고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빌려서 쓴다고 하니까 위험한 상황, 비상시에는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생명을 못 살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21억 8천만 원은 반드시 받아내는 거예요. 그 그러면?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 받아야겠죠. 받아야죠. 근데 받으려면 이제 아마도 이제 보험금을 딱 지급하자마자 맨 먼저 할 거는 이분들 어디 사는지부터 찾을 거예요. 그래서 재산 왜냐하면 그러면 사는 집이 본인 소유면 그 집을 가압류하는 거고요.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 가압류를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찾아내다가 더 이상 이제 찾을 재산이 없으면 이분들 회사 다니고 만약에 의사면 의사 선생님이면 본인들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. 이제 일정 부분 최저생계비 부분은 가압류를 못 하는데 그 이후는 다 가압류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끝까지 간다면 뭐 이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면 거의 평생을 지금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. 어쨌든 이 술 먹고 한 장난치고는 상당히 좀 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었고요.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일 날 일인 것 같습니다.